안녕하세요. 저는 곧 50살이 되면서 삶의 막을 살고 있는 독신 여성입니다. 아직 40줄의 리한 나이도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은 참으로 길고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좋은 때는 잠깐이었고 그것을 떠올리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어려워서 시간도 고통에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래서 더 앞으로 50대가 더 기대됩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전에 이 자리에서 제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20대 철없던 시절, 회사 생활을 하던 저는 동갑이 관리하는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나이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했지만 문제는 그가 결혼하고 10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깊은 사랑을 숨겼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을 닫으려 했지만 다가야 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몰래 사랑만 했던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그 일에 안타깝게 아무런 위로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위로할 수 없어서 그냥 마음의 일부를 짝사랑으로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지금 마음이 정리됐을까요? 그분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와 이혼하게 된 남성분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마음을 열기 어려워했지만 그를 보면서 자꾸 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용기를 내어 고백을 해보았죠. 다만 그는 이미 이혼을 해서 나와는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거절했어요. 그러나 사랑에 눈먼 나는 포기할 수 없었죠. 측근과 가족들도 반대하며 제 지혜를 경계했지만 결국은 그를 향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끈질기게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은 그와 결혼하여 그의 자녀를 키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그의 역경을 견디고 안정을 가져다 주었죠. 결국 남편은 안정을 찾고 회사에서도 잘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전처가 두고 간 아이를 제대로 돌봐주어 그 아이도 저를 믿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부모를 여름에 잃고 힘들어할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 주었습니다. 잘 따르며 우리 신선의 식구는 누가 봐도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 어느 날 남편이 말기 암 판정을 받고 불과 3개월 만에 손을 뗀 채 떠났습니다. 그때는 결혼한 지 겨우 2년이 되었던 때였는데 2년이라는 짧은 행복 끝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떠나며 나는 아들 철민과 남게 되었고 겨우 30 초반 나이에 15세 아이를 혼자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친척들은 아이를 시설에 보내라고 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직 남은 내 삶을 막아서는 않겠느냐는 이해를 못했지만 내 선택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면 한 아이를 위해 일어서야 한다고 느꼈어요. 죽은 남편이 아닌데도 아이를 위해 서서히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 아이는 청소년 시기에 버림받아 아니라 내 뒤에 남을 이유로서도 큰 상처를 줬을 것이라 생각해서였죠. 그래서 남편이 죽은 후에도 그의 아이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이미 철민은 나의 아이와 다름없었기 때문에 힘든 삶을 기대했지만 어디까지나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렇게 중학생 아들을 키우게 된 제가 아들에게 뭘 하고 싶으냐 묻자 아들은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공을 하고 싶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이상 저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남편마저 떠나고 제가 가장이 되었는데 아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했죠. 그래서 저는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회사 생활 잘하며 나름 실력도 인정받고 있었으니 이력서만 넣으면 어디서든 불러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죠.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다시 일을 구하겠다며 여기저기 수십 통의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결혼 후 경력이 단절된 여자를 다시 불러주는 회사는 없더라고요. 결국 면접도 제대로 보지 못한 저는 막막했습니다. 차라리 저 혼자였더라면 마음이 한결 편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딸린 식구가 있었으니 더 걱정이 많았죠. 아들에게는 너 하나 건사할 수 있다며 마음 놓고 공부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떻게 하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차마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길을 서성이던 중 전봇대에 붙은 벽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목욕탕 새 신사 보조를 구한다는 벽보 있죠. 이전에 저였다면 그런 벽보에 눈길이나 줬을까요?
게다가 때밀이 아니 평생 몸 쓰는 일 해본. 내가 경험한 적 없는 일이었다. 그때 나의 처지는 좋지 않았다. 하지만 시급이 5만 원이라는 것이 눈에 띄었다. 얼마나 힘든지 큰 돈을 주는 것일까 생각했다. 그만큼 벌어들일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창피함을 이겨내고 아들을 위해 목욕탕을 찾아갔다. 거기서 나는 인생의 귀인을 만났다. 처음 만난 그분은 남다른 포스가 느껴졌다. 양손에 떼장갑을 낀 채 나를 바라보며 꿰뚫어보는 눈빛은 두렵고 긴장을 풀 수 없었다. 나는 그의 겸손함에 감동받았다. 어디서 이렇게 살아온 것인지 궁금해졌다. 최종적으로 그는 나를 이해하고 도와주기로 했고 나는 그를 정말로 감사하게 여겼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인지 손도 몸도 힘들고 고생뿐인데 모르는 일 같아요. 게다가 내가 한창 젊을 때 왜 남편이 생활비를 안 내주거나 이혼을 강요해? 그것도 면접 같은 상황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제 개인적인 일을 물어보는데 즉각 당황했어요. 전혀 즐겁지 않은 이야기를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하긴 싫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분 앞에서 솔직해져야만 하는 느낌이었어요. 한 번만에 뭐든지 알아채는 분 앞에서는 뭘 숨길 수 없을 것 같았고 뭔가 고달픈 내 삶을 그분에게 털어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상황을 전부 이야기했어요. 어려운 결혼 생활 끝에 남편과 이혼하고 이제는 그의 아이를 대신 키우게 되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아이를 키우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면 포기하겠어요. 그러니 누가 봐도 힘들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말하지만 고집이 센 게 아닌 것 같아요. 부모가 반대한다고 해도 자신의 생각대로 할 테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해보려는 모습을 보면 뭐든 해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더니 한번 나와줄래요? 모든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밑에서 일하던 사람을 괴롭힐 생각은 없어요. 제가 겪은 고난만큼 보답을 해주겠다고 진심으로 생각해요. 정말이에요. 저희가 부탁받아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이 없는데요. 맞아요. 손을 보니 너무 움켜 있어 보여요. 적어도 가르쳐 줄 게 몇 가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상황이 그렇다면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자 팔자가 뒤움박이라 해도 눈에 보이는 고난을 사서 일할 때 그게 기세가 있어 보여요. 운이 없어 보이는 걸 보니 제가 도와야겠다 싶어서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자네가 버티는 게 중요해. 이건 예산일이 아니라 돈을 잘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해조차 못하겠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야 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도망가지 않겠어요. 제 손이 곱다 해서요. 파자가 곱지 않다는 건 잘 알아요. 뒤로 돌아갈 곳이 없고 떨어질 곳도 없는 삶이라면 고난이 두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무조건 해내겠어요. 받아주세요, 스승님. 그렇게 고수의 냄새가 나는 분을 스승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수제자가 되어 엄청난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우리 스승은 어깨에 아는 사람이 없는 분이셨다고 말이에요. 대단한 분이셨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도 12살 어린 나이에 처음 때 술을 마쳤네요. 수십 년 동안 수만 장의 떼수건으로 싸움을 벌인 고수 중에서도 꼭두 속 꼭두였던 고수였습니다. 그 덕분에 여러 해륙을 배울 데에 대해 단 몇 년 만에 배워 스승님의 뒤를 이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당신이 그런 주먹을 컨테인에 가리키는 것을 보고서 당신의 재능을 알았어. 그리고 스승님이 잘 가르친 덕분이죠. 아직 내가 그들의 발 뒤꿈치에도 못 미치지만 그게 바로 재능이라고 할 수 있어. 내가 가르친 사람들 중에서 당신처럼 금방 쫓아오는 사람은 없었어. 어쩌면 당신이 미래의 나보다 더 성공할 수도 있겠지. 계속 그 마음가짐으로 공부해 나가면 분명 성공할 거야. 내가 너를 비누 버티앱는 몸으로 만들어줄게. 떼수건을 잡는 것은 몸쓸 기술이지만 사실은 많은 노하우가 들어가는 일이야. 너는 성공할 것이야. 너의 노력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나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선생님 아래서 열심히 기술을 익히며 손톱이 부러지고 지문이 벗겨지며 노력 끝에 선생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내 아들 철민이에게 과외와 학원비를 지불하며 서울대로 보내줄 수 있었고 그의 넓은 세상에서 배우고 싶은 바람을 따라 유학까지 시켜주었습니다. 철민이가 서울대에 다닐 때만 해도 한국에서 낮은 학비로 유명한 국립대가 있다고 좋아했는데 미국은 한 학기 학비만 1천만 원을 넘는다. 거기서는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장학금과 지원금을 받아도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게 일해야 했지만 내 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어느 날 철민이가 유학에서 돌아와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었는데 정말 예쁘고 힘들었던 유학 시절을 견디게 해준 사랑스러운 여자친구였습니다. 친구이다 이렇저렇지만 지훈옥 씨는 유학을 무사히 마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친구는 유학 시절을 함께 견디게 해준 덕분에 이렇게 어렵게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은 그 친구에게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며 결혼을 희망한다고 합니다. 이런 연이유를 듣고 나니 나 또한 고맙다는 마음이 들었죠. 그 집은 넉넉한 집안에서 유학을 다녀온 것처럼 보였고 부모님은 사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비록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그 집에서는 내 아들이 서울대 나오셔서 결혼을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아들이 좋다면 축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아들의 결혼을 어떻게 지원할지 상의해야겠지만 그동안의 보살핌의 끝 아이는 되지 않으련다. 그래서 차마 큰 손길을 건네기가 어려웠지만 최대한으로 결혼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뜬금없는 말을 했죠. 엄마, 너무 바빠도 상견례 나오실 필요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죠. 내가 떠나면 이해 못하지 뭐. 얼마나 힘들어해야 하는데 내가 항상 나가야지 뭐. 극한까지도 나갈 거야. 우리끼리 해결해도 돼. 엄마 힘들어 하시는 거 압니다. 사정 설명하면 상대방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견례는 양가 모임인데 불참하면 너만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말도 안 돼. 하늘 찍어라 내가 시간 내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는 철민이의 부모 자리를 내가 대신할 사람이 없는데 아이는 절대 상견례에 뛰쳐들지 않아도 돼요. 그때까지만 한 적도 있어요. 아들이 항상 일손 없이 하는 걱정으로 말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예비 며느리가 와서 나에게 직접 상견례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니 정말로 상견례에 참석하시겠어요? 네, 저번에는 철민이가 말했지만 이젠 너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안 나가면 누가 갈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괜히 불편해하실까봐 걱정돼요. 어머니가 철민 씨의 친엄마가 아니어도 우리 집에서 알고 계시는데 사회적인 결혼인데 그걸 다 생각하지 않으시긴 하지만 상황이 조금 이상해지는 게 아닐까요? 철민이랑 너무 친한 것은 아니지만 철민이가 10살 때부터 키워온 내 아들인데 그 아이가 부모님의 처들이 되어서 할 부분은 한데도 그런 상황이라니요. 모든 것을 잃고 혼자 남아있었을 때 그 아이 곁을 지킨 건 나 혼자였다. 그런데 그게 이상한 것 같다고 생각하나? 솔직히 이해가 안 되네.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가 왜 철민 씨를 돌봐주셨는지 의문이 들어. 혹시 아버지의 재산이 남아 있었나 봐.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 뭐라고? 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그럼 나도 아버지의 유산으로 계획한 건가? 합리적인 의심이야. 오랫동안 회사에서 일을 잘해오셨던데 돈도 벌었을 텐데.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했어. 돈을 벌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철민 씨에게 부담을 주었대. 세상에, 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내게 해명할 필요는 없지만 나는 철민이 아빠의 돈에 손대지 않았어. 철민이 어머니가 돌아가고 아버지가 혼자서 키워야 했던 돈이 많았고 하나 있던 집도 아버지의 치료비로 없어졌어. 그래서 철민이랑 함께 살 집을 구했어. 나도 철민이 결혼할 때 도와주려 했는데 내가 나에게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거면 돈 문제는 패스해도. 아무튼 상견례에 올라와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철민 씨를 잘 키워주셨던 것에 감사하지만 이제는 철민 씨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시간이 되었어. 출발할 때 정말 솔직하게 말하자면 목욕탕에서 일하는 어머니,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께서 창피하실 텐데, 그래서 아들로서 잘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면 조용히 떠나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철민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 거예요. 친부모도 아니면 이제 와서 제 결애에 대해 바라는 게 아닐 거예요. 그 아이가 제게 와서 그런 말을 할 때 민희를 위해 내 진심을 의심하며 그의 삶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붓 엄마에게 며느리로 낳긴 싫다며 목욕탕에서 일하는 죄를 조롱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비참하고 화가 났는지 몰랐어요. 저는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그게 모두 부정당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도 아들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는데 그 여자에게 홀로 빠진 아들은 이미 굳게 결심했나 봐요.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삶도 있어요. 잘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이젠 나도 컸고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나이예요. 솔직히 우리들은 피가 섞인 관계도 아니고 아버지도 없는데 계속해서 연락하고 지내기는 좀 어색하잖아요. 앞으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 자주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가 왔어요. 찾아내라 철민아, 너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냐? 그 말 진심이야? 그 애가 옆에서 그렇게 말하게 한 거 아니잖아? 그렇지? 나는 지금부터 너희 애들이 결혼할 거니까 안 부를래. 우린 호텔에서 플랫폼 우아한 결혼식 할 거니까. 거기에 배주곡 할 자리는 없어. 올 생각 말고. 그리고 철민 씨에게 연락하지 말랬어. 알겠지? 오랫동안 내가 너한테 어떻게 살았는지 상상을 해봐. 날 더 이상 찾지 말고 결혼식에도 오지 말라는 거야. 내 아들의 태도에 속상했어. 나는 그 애를 진짜 아들로 생각했고 진심으로 대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게 이런 거라니. 그동안 나는 헛고생했네. 돈 벌어서 뭘 하자 해봐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 그러자 스승님이 제 상황을 이해하시고 집으로 찾아왔어. 자네 지금 뭐 하고 있어? 돌아간 손님이 몇인 줄 아나?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죽을 거야? 돈이 왜 서야 하는지 모르겠어. 이유가 왜 없어? 너는 뭐 먹고 사냐면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하려면 일하고 돈을 벌어야지. 그런 생각 말고 얼른 나와서 할 일을 하던가. 다 싫어요. 정말. 뒷부분 생각도 없이 자식을 키웠는데 무시하고 떠나가는데 나도 자존심 있고 마음이 있어. 근데 그런 일을 겪고 어떻게 멀쩡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이거 정말 답답한 소리 하고 있어.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는 거면 일을 해야지. 너 그동안 번 돈 다 아들에게 줬지? 그러는 동안 번 돈이 얼마야? 이젠 돌아올 돈도 없어서 혼자 벌어서 혼자 써야지. 그리고 때 밀어서 돈을 보는 게 뭐 어때서? 나는 때 밀어서 건물까지 올리는 사람이야. 때 밀어서 부자가 되는 거야. 내가 그런 걸 자녀한테 가르쳤겠지. 그래서 여기서 배워놓고 쓰나? 그런 폐음 망덕한 너를 두고 보라는 거야? 너는 그런 생각할 시간에 가서 기술이나 더 익혀? 아직도 내보다 10분은 느린데. 조금은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나보다 더 돈 많이 벌어. 그때면 부잣집 딸내미 재벌집 며느리 가진다고 무서운가? 눈물이 날 만큼 스승님의 꾸중에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어. 피해자는 나인데 왜 나만 속상하고 힘들어져? 키워준 엄마도 알아주지 않으면 나는 비참해진다. 싶은 게요. 저녁에 다시 돌아가지 않을 삶이고 이제는 아이도 없고 나이 들어 혼자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노후를 위해 일어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나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청담동의 고급 스파에서 나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저희 스파는 100% 회원제로 운영되며 지하 헬스장부터 피부과, 헤어샵, 마사지샵 및 스파까지 최상급 미용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일하는 나도 드릴 수 없는 것이라 생각되어 선생님을 꼭 모시고 싶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 기존 손님들이 많아서 그쪽으로 가기가 그렇네요. 아무쪼록 다른 곳으로 가시겠죠? 하지만 언제까지 고래 속에서 버티시겠습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당신이 저희에게 오면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지금보다 2배, 아니 10배를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연봉은 원하시는 대로 맞출 것이며 월급과 보너스, 인센티브 모두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주시는 팁을 따로 챙기고 그 팁만으로 회사원의 월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해주세요. 실은 이전에도 여러 번 본인들께 목욕탕으로 오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현재 일하는 곳에서는 2배를 벌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청담동으로 옮겨갔습니다. 거기서 각계각층의 대단한 사모님들을 만나며 실력을 인정받았고 5년 동안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손님들이 쏟아지며 제 손을 황금손이라고 칭찬했고 어느새 권력까지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었고 사모님들께 귀동냥하며 배운 부동산 정보로 건물을 올려 용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돈 걱정하지 않게 되어 나를 가꾸고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없었고 수성가로 부를 이루어내며 청담동에 어울리는 멋진 여성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제 삶을 부러워하며 찾아오는 수제자도 많았죠. 그러나 어느 날 잊고 있던 의보다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찾아온 의보다가 자신을 도와달라며 애원하는 아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의 후회와 뉘우침을 믿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거짓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는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였죠. 그는 나를 속여 신혼집 건설과 명품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았고 어느 날 다른 사업가에게 가서 불륜을 저질러서 털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엄마가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면 스스로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악몽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입니다. 건강을 챙기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한 발짝씩 나아가십시오. 혼자서라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해당 이야기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벗어났는데 다시 그 고생을 자초할 수 없었다. 의부들을 매정하게 끊어내고 나서 얼마 뒤에 친한 사모님이 기쁜 소식을 전해왔다. 얼마 만에 왔어요? 요즘 바쁘길래. 우리 아들이 결혼하게 되었어. 찾아온 이유가 그거였어.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라서 너를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 겉으로 보기에 흠잡을 데 없어도 너의 허락이 필요해서 말이야. 몸에 문신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해. 자식들이 그렇게 막 나간다는데 불안해. 이런 중요한 일은 신중하게 해야 해. 세세하게 말하지 않아도 잘 볼게. 그걸 알아? 너를 믿어. 며느리를 혼자 보내겠다. 잘 부탁해. 세신하면서 배운 것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걸쳐의 서비스는 자연스럽게 늘어나. 나는 관상도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가끔 사람을 받게 되는데 그때마다 지인들이 데려오곤 해. 신쟁이는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노하우 덕분인 것 같아요. 이제는 척하면 척하는데 그날도 새로운 며느리를 만나러 오신 사모님께서 저를 꼭 뵐 것이 많이 원하는 것 같다며 예약을 하고 가셨어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 사모님께서 예비 며느리를 보내셨는데 그녀는 좀 까칠하게 말해서 그 집 며느리 되는 아가씨가 로제느리가 될 뻔했던 그년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녀는 저를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보였어요. 몇 년 동안 아들 없이 살아오다 보니 투자도 많이 했고 관리도 열심히 해서 더 젊어진 것 같아요. 5년 전에는 가난하고 볼품없는 목욕탕 아줌마였던 제가 그녀를 만나니까 전혀 모르는 것처럼 깍듯하게 인사를 해주었어요. 내 행동을 본 그녀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내, 부암동 최 사모님, 예비 며느님이 되시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곳은 100% 회원제로 운영되고 신규 회원을 받지 않는 곳이라고 해요. 여기서 새로운 분들이 거의 방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를 소개해 주신 어머님이 정말 훌륭한 곳을 추천해 주셨네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게요. 이쪽으로 따라와 주세요. 그쪽에서 맞이하겠습니다. 그녀를 볼 때 인정하지 못하는 그녀를 보니 불현듯해요. 5년 전 일이 떠오르네요.
그때는 자기 시어머니가 될 사람을 앞에 두고도 아줌마라 부를 정도로 무시하거나 무시했던 모습을 보이더니 이제는 신분 세탁을 하며 재벌가 며느리가 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나와 자기 예비 시어머니가 가까운 관계임을 알고서 눈치를 보는 건지 오랜만에 그 오만하고 방자한 모습이 없어졌다고 해도 얌전한 척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분명 사람을 가리는 그것은 틀린 얘기일 것입니다. 속으로는 더 화가 나고 분노했습니다. 철민이는 부잣집에서 귀하의 큰딸인 것처럼 둘러싸여 서울대 출신 남편을 곁들이며 빵을 빼먹으려는 듯했지만 어쩐지 어른 사업가라는 이름으로 셋집을 나간 후 또 다시 재벌가 며느리가 되려고 하는 것을 보니 운명은 정말로 계획된 것이며 예정된 인연이 있는가 봅니다. 내가 알던 인연의 남자는 벌써 새 나이지만 내년에도 새로운 남자를 만날 것인데 전년 그 집 소년의 마음속에 있는 남자는 그동안 얼마나 많았을지 상상조차 가지 않았어요. 또한 제가 아는 최 사모는 세련되고 신중한 분인데 신분을 얼마나 잘 세탁했길래 저런 행동과 소문을 주고받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나는 세신을 하면서 하나하나 조사해봤어요. 부모님은 무슨 업을 하시는지, 어느 대학을 다녔는지를 은근히 물어보는 제 말에도 그 집 소녀는 기가 막히게도 당황하는 기색이 없이 술술 거짓말을 해대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미국에서 리조트를 비즈니스를 하시고 계신 분은 미국 대학을 졸업하셨고 몇 년간 전세 계약을 돌면서 해외 봉사활동을 하다가 현재의 예비 신랑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어릴 적부터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는지를 언급하며 자신의 부모님은 결혼을 하기보다는 혼자 살아가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 의견을 들은 것으로는 유학 시절 같이 유학을 하다가 만났다는 이야기도 사실은 거짓말이었고 미국에서 우연히 만났다가 영어 실력도 모르는데 만났다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상대방 집 부모님은 도박 중독자이며 신용불량자로 시골에서 겨우 먹고 산다는데 이를 더 얹어 미국에서 사업하는 부모가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대 출신인 사업가와 다양한 남성분들과 만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고 과거를 모두 잊고 부유한 집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 처녀인 척을 하고 있다는 것 같다고 하네요. 그런데 세상이 모두 사모님께 들었습니다. 사모님은 그녀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고 결혼을 막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결혼은 어떤 사정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말씀해 주셨다고 하네요. 나는 듣다가 열받아 분노가 치민 그 이야기를 어떻게 잊을까? 그 이야기는 왜 그때 나는 우리 아들을 헌납하게 만든 그 문제 같은 여자를 얘기했잖아요. 아주 천하의 일이라고요. 그 여자가 바로 그 집 집안의 아가씨예요. 그게 도대체 어떤 말이야? 자기가 한 말은 우리 새아들에게 가라고 그녀가 어떻게 사모님을 속인 건지 모르겠지만 뭐라도 한 말은 모조리 거짓말이에요. 미국에서 사업한다는 건 부모며 미국 유학이 모두 거짓일 거예요. 부모는 신용불량자로 빚쟁이들에게 쫓기는데 유학은커녕 영어도 제대로 못해? 그런 주제에 얼굴을 뺀다면서 여기저기 순진한 남자들을 꿰어서 다녔는데 제 아들과 사실관계가 있었을 때도 다른 남자와 바람 피웠다가 그쪽으로 환승했어. 그게 얼마 전의 일인데 어떻게 자기를 재벌가 며느리로 만들 생각을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어머 썩을 여자. 나를 억지로 물어보고 집을 헤집으면서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내게 다소했겠어. 나의 폭탄 발언에 사모님은 깜짝 놀라 뒤집어져서 그 집에서 혼담이 끝이 났어.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이상 사기 결혼을 패한 것은 당연했지만 우리는 모르는 사이의 상황은 더 커졌고 사모님은 예비 며느리가 예쁘다며 백화점과 고급 상가를 같이 쇼핑하며 그 애를 데려다녔어.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여자가 왕년에 사모님 이름을 빌며 외상으로 물건들을 받아가면서 결혼을 꾀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혼을 위해 3억 원가량의 물건들을 받은 후에는 사기죄로 고소당했고 결국 그 사실을 알고 배반이 입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 그 여자가 나타나서 자신을 탓하고 복수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쫓아와서 큰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내가 지금 나한테 물어보면서 전신이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듯하고 건성건성하다니. 이 여자야, 사기꾼의 환양놈. 어디 한 가지 척하면 어디 하나 어렴풋이라도 해보고 있지 않고 상대방들 약점만 파는 꼴만 보여. 그러면서 자기가 결국 딸처럼 살고 싶다고 하는데 모르면 모르겠지. 너가 그렇게 계속하면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뭔데 남의 일에 다그치며 왜 다른 사람의 삶에 건들 어떠야 이년아. 그럴 말이라면 왜 다른 가정에 방해를 가하는지 이러고 저러고 했어. 하여간 얼마나 신속하게 생각하지 않았어도 참 청청하구나. 사기쳐 놓고 이렇게 당당하다니. 남을 속여 먹으려면 차라리 자기 할 일을 하던지 내처럼 기술이라도 배우던가. 내 삶을 망치고 난 걸 분명히 갚아줄 거야. 그렇게 되고 나면은 나도 너를 방치하지 않을 거야. 그 여자가 갑자기 나에게 달려왔어. 자기가 내게 한참 더 어려워서 나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다. 하지만 나도 쉽게 상대방에게 굴하지는 않아. 겉돌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돼서 내 열정이 섞인 운동이어서 온 세월간 해온 일 덕택에 나도 어디서 체력으로 질리는 일은 없었거든. 그러다 보니 송울거리는 젊은 아가씨 하나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었어. 그래서 나는 그녀가 달려들게 됐지. 그 여자에게 수건으로 때리다가 수건이 생각보다 강하여 그녀를 때리지 못한 나에게 더 화가 나서 격분하여 뛰어들었다. 그러자 내가 휘두르던 수건을 피하려다가 미끄러져 열탕에 빠져 다쳤다. 안내판에는 탕 안에서 조심하라는 경고가 있었지만 무시하고 뛰어들어서 꽃뱀에게 떨어져 코를 다쳤다. 그 후 실신하게 되어 응급 서비스를 부르고 꽃뱀은 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러나 그 여자에게는 차라리 감옥에서 살고 있는 것이 나을 것이라 생각했다. 많은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꽃뱀은 큰 돈을 갚아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나는 피해를 입지 않기를 기도하며 평온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해지세요.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일들에 감사하며 즐거운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 보세요. 늘 행복한 마음으로 삶을 즐기면 좋은 일이 더 많이 찾아올 거예요.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봅시다.